국어 성적을 올리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작이랑 독서론 14문제 합쳐서 20분 안에 다 맞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야.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문학 17문제를 20분 동안 풀고 약 20분 뭐 전후로 풀고 한두 문제 정도 틀리겠다. 그러니까 틀려도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독서 14문제를 약 40분 동안 OMR 포함해가지고 40분 동안 전력 투구를 하고 한두 개 정도 틀리겠다. 물론 뭐 한두 개 틀리라는 말은 아닌데 일단은 뭐 틀릴 거 가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내로 이 목표를 좀 이뤄보겠다. 이게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화작 독서랑 합쳐서 20분 안에 다 맞으려면 일단 화작은 뭐 한 15분 정도 걸리면 되는 거니까 화작 15분 컷 하는 방법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화작 15분 컷 하려면은 화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봐야 돼. 화작 총 11문제 나오잖아. 11문제. 11문제 중에서 화법이 3문제, 융합이 5문제, 작문이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사실 각각의 신경 써야 되는 건 좀 달라. 그러니까 화법 같은 경우에 말하기 방식이라서 말하기 방식 신경 써야 되고 융합은 둘 다 나오니까 화법 작문 둘 다 신경 쓰고 작문은 글쓰기 방식 물어보니까 글쓰기 방식에 맞춰서 또 풀겠지만 일단 다 뭉뚱그려서 쉽게 우리 쉽게 기억하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화작 15분 컷 하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두 가지. 하나는 지문에서 뭘 내가 기억할 건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뭘 읽어낼 건지 주요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내가 풀 건지. 그냥 막 순서대로 푸는 거 말고 진짜 순서를 어떻게 조직해서 풀 건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살짝 더 설명을 해주면 지문에서 우리가 물론 순서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지문에서 주요 정보를 발견해야 되는데 뭐가 주요 정보냐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지문에서 주요 정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세세한 내용 말고 세세한 내용 아니고 주요한 정보들 뭐 주제랑 직결되던지 아니면 소재랑 직결되던지 등등 주요 내용이 있어. 이거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 방식이나 글쓰기 방식을 이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이것들은 개념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서 반응을 확인했다든지 아니면은 출처를 밝혔다든지 아니면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으려면 미리 내가 말하기 방식하고 글쓰기 방식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니까 개념을 좀 외워야 한다. 쌤 근데 개념을 어디서 외워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PDF 올려놨잖아. 그치? PDF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지? 내가 뭐 기본 원칙도 설명을 해놨어. 기본 원칙은 막 핵심을 찾아야 된다, 실시간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너가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 발표와 연설 지문의 핵심 요소 이렇게 말해서 주요 정보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지. 여기 보면은 뭐 연설의 주제 이거 주요 정보다. 상호작용 해야 돼. 뭐 상호작용 이것도 질문 같은 거 아니면 반응 같은 거 이런 거 주요 정보다. 이런 거 다 잡아야 된다고 지문에서. 수단과 목적 혹은 뭐 경험 환기, 질문과 답변, 통계 자료, 설문조사, 전문가의 말, 출처 언급, 요약 제시, 용어나 개념, 혹은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요구했는지 아니면 담화 표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외워야 할, 암기해야 할, 좀 암기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암기해야 할 말의 방식이다. 말하기 방식. 여기에 다 개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좀 여러 번 읽어. 여러 번. 오케이? 여러 번. 자, 넘어와서 어쨌든 우리는 화작을 15분 컷을 할 거야. 그래야지 우리 목표 첫 번째를 달성할 수 있을 거거든. 첫 번째 목표 달성해서 15분 컷 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우린 지문에서 주요 정보를 기억할 거다. 두 번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순서가 존재할 거다.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인식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체화 순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방법론을 배울 거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개념을 암기할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매일 한 세트씩만 풀어줘도 괜찮아. 평가원에 5개년, 6구수능, 딱 5개년 정도 6구수능, 5개년 6구수능 정도를 갖다 놓고 좀 풀어. 이렇게 매일 한 세트씩 좀 풀어본다. 선생님 저는 화작 진짜 노답인데요. 그러면은 매일 두 세트씩 풀어. 두 세트씩.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풀고 자기 전에 한 번 풀고 이렇게 두 세트씩 푼다. 그 다음에 개념 문제 단독으로 나오는 게 있어. 35번, 38번, 41번, 43번 이거 있거든. 이거는 선지를 노트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왜 노트 정리를 해야 되냐? 여기에 내가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내가 개념을 적긴 했어. 뭐 대화에서는 토론이나 협상 토의에서는 어떤 게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말하기 방식이다 했는데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등장하는 선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려면은 우리가 선지를 노트 정리를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추가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뭐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해놔라. 노트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모르면 좀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카페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 그 뭐 질문 올린다고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너 질문 올린다고 아무도 너 하찮게 안 보니까 질문을 좀 많이 올려. 그렇지? 많이 고민도 해보고. 어쨌든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주요 정보 어떻게 발견하고 순서 어떻게 짤 건지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화법과 장문 이렇게 있는데 화법과 장문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35번에서 45번까지 출제가 되니까 그럼 맨 첫 번째 35에서 37번 물어보는 거는 화법 문제, 화법. 자,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우리 두 가지 기억한다고 했어. 첫 번째 순서, 어떤 순서로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풀 건지. 두 번째, 우리 지문 읽어가면서 어떤 주요 정보를 발견할 건지. 내가 순서는 다 짜놨지만 다시 설명해 줄게. 말하기 방식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뽑아내야 한다. 자, 이 화법 세트의 순서는 여기 봐봐. 가장 먼저 발문을 읽는 거야. 발문. 여기 발문.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발표네, 발표. 그럼 내가 말하기 방식 발표 걸 외워놨잖아. 사실 뭐 첫 번째 화법에서는 발표 아니면 연설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 개념에다가 적어놓긴 했지만 맨 첫 번째로 적어놨어요. 여기 화법 35에서 37번은 이제 이 발표와 연설 지문 이것만 나오니까 아,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바로 지문을 읽어가냐, 바로 지문 읽냐 이거 아니고 먼저 문제부터 따져보는 거야. 첫 번째 35번 말하기 방식, 이게 바로 내가 아까 말한 말하기 방식 단독 문제. 그 다음에 36번 이거는 자료 활용, 여기 어디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료 활용 문제고, 37번 이거는 학생들의 반응이니까 청중의 반응 문제야. 문제 살짝만 더 따져보면 35번 말하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지문에서 주요 정보 중에 말하기 방식 뽑아가면서 읽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차라리 먼저 읽어버려, 35번을. 그러니까 지문 읽기 전에 35번을 먼저 읽어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좀 행동 변화 요구하고 있냐, 아니면 뭐 질문에서 배경지식 확인하고 있냐, 아니면 개념 정의했냐, 아니면 또 내용을 요약했냐, 또 아니면 화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효용 제시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미리 뽑아. 어차피 이거 다 말하기 방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너가 어차피 말하기 방식을 체크하면서 읽을 거 아니야, 여기 읽을 때. 그러면 읽다가 내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말하기 방식이 있어, 와가지고 지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읽다가 와가지고 지우면 된다. 그러니까 35번을 먼저 읽어라. 선지를 먼저 읽고 여기 있는 말하기 방식을 체크를 좀 해라. 체크. 그 다음에 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로 나오거든. 하나는 자료 활용 문제, 다른 하나는 발표 계획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 활용 나오면 실시간. 내가 실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할 건데, 실시간이라는 게 뭐냐, 여기 봐봐. 자료 제시 보이지? 지문에. 또 여기 봐봐. 자료 제시 보이지? 또 여기 자료 제시 있지? 자료 제시 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 자료를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가보는 거야. 여기 자료 제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가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털어간다는 관점인 거지, 바로바로. 근데 여기도 자료 제시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읽고 가보는 거라고. 바로바로 가서 지우는 거라고. 오케이? 자료 활용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푼다. 근데 만약 발표 계획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뭐 발표를 준비할 때 계획한 것이다, 아니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문단별로 가. 문단별로. 여기 보면은 문단이 있지. 문단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문단 있으면 여기까지 읽고 이 문단까지 읽고 나서 정보를 털로 가는 거야. 털로. 또 여기 문단 읽고 나서 정보를 좀 턴다. 그래서 얘는 지문하고 같이 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7번 문제 같은 거 잘 봐봐. 거의 대부분 청중의 반응 문제가 나오긴 해. 근데 간혹 가다가 가끔 기억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아래쪽에 뭐 기억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아니면 답변을 보고 질문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 간단하지. 여기 읽고 실시간으로 문제 풀러오면 돼. 이런 건 정말 간단해. 어차피 여기만 잘 읽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잖아. 청중의 반응 문제는 거의 대부분 보기만 꼼꼼하게 읽어도 문제 풀려. 이거 화작 좀 풀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여기 보기만 잘 읽어도 문제 잘 풀려.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건 3번 선지 같은 거. 3번 선지. 학생이는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이 문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 추론하는 이 문제는 여기 발표에 있는 내용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문제잖아. 이거 제외하고는 다 여기 보기 안에서 풀린다. 얘도 봐봐. 3번. 학생 일의 의문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의문. 근데 1번 보기 봐봐. 오늘 발표나 라플레시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의문 없지. 그 꽃은 파리를 유했는데 번식을 위해서 그런 거래. 의문 없지. 응, 맞아. 나는 어떻게 번식한지 알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그냥 아쉬움 표시하고 있는 거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 3번 찍어. 이런 식으로 바로 보기 안에서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지문을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데 그렇다고 지문을 안 읽을 수는 없지. 왜냐면 여기 36하고 35번을 풀어야 되니까. 다만 이렇게 푸는 거야.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나 어차피 35번 먼저 읽을 거야. 체크를 해놨어. 그 다음에 36번은 실시간으로 풀 거야. 지문하고 같이. 그럼 37번은 보기만 잘 읽어도 문제 풀린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어. 발문 읽어. 발문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읽어.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자료 활용 읽었어. 그러니까 자료 활용 실시간으로 풀어. 그럼 사실상 지문 읽을 때 얘 끝나. 얘 끝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끝나 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르게 읽은 다음에 얘 보기만 꼼꼼하게 읽어도 얘 끝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무지성으로 쭉 읽고 풀고 풀고 풀고가 아니라 동시에 내가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동시에 풀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순서고. 순서 다시 한번. 발문 읽고 35번 선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읽을 때 36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풀고 37번 보기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어라. 네, 만약 발표 계획 문제 나오면 문단별로 풀어라. 기억 문제 나오면 기억 부분 보고 실시간으로 가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짜보는 거야. 순서를 다 짰다면 그제서야 이제 지문을 읽어가는 거야. 잘 봐봐.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이런 그래. 이런 거 읽으면서 발표를 누가 맡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 왜 말하는 거야 이걸? 이걸 왜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소개 하는 거야. 자기소개. 오늘은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말하고 있는 거야? 물론 주요 내용 발견해야 되니까 독특한 방식, 식물 살아가는 방식 뭔데 체크도 하겠지만 이게 바로 주제야. 주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왜 말하고 있는 거야? 집중 환기하려고, 주의 환기하려고 말하기 방식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걸 봐야 돼. 생존을 위해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붙어서 사는 식물, 이게 주요 내용이겠지. 먼저 라플레시아라는 식물이야. 라플레시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라플레시아라는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플레시아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봐봐. 자료 제시 나왔으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읽어야겠지. 이 식물은 특이하게도 잎도 줄기도 뿌리도 없이 꽃만 있대. 꽃만 있어. 주요 내용이니까 체크해놔. 꽃만으로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인 덩굴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다. 그러면 덩굴식물에 기생해서 양분을 흡수하는구나. 알겠어. 덩굴에 붙어있는 것 전체가 꽃인데요. 그래, 꽃이 기생하는 거니까. 꽃의 무게가 10kg이고 지름이 거의 1m가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중한테? 반응 확인하고 있는 거야. 청중 반응. 질문 던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이런 거. 이게 바로 말하기 방식이니까. 그치? 주요 내용도 다 체크했어. 우리 자료 1번까지 읽었으니까 바로 가보자. 기억. 라플레시아가 덩굴식물에 붙어있는 사진자료 기억. 사진 속 식물이 숙주에 기생하여 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 너무 우리가 잡아냈던 덩굴식물에 기생하여 양분 흡수한다. 이거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야. 주요 내용 물어본다고. 얘는 이 문제는 36번은 주요 내용 물어보니까 바로 가서 지워버리면 돼. 지워. 또 계속 읽어봐. 다른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알겠어? 고개를 저으며.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고개를 저으면 이런 거 체크해야지. 말하기 방식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정하면서 자기가 잘못 말한 거에 대한 정정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 제시. 여기 꼼꼼히 읽어야지. 자료. 이 식물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수염 틸란드시아인데 여기서 봐봐. 파인애플과가 수염 틸란드시아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어떻게 독특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궁금한 거야. 여기 이 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공기뿌리랍니다. 왠지 이거 주요 내용이잖아. 체크해. 땅속 뿌리가 없어 공기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공기뿌리로 붙어서 살아가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양분과 수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질문하고 있지. 질문. 말하기 방식 개수 체크해. 질문. 자료 제시. 그럼 자료 끝났으니까 가보자. 수염 틸란드시아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진 자료. 사진 속 식물의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데 활용됐다. 공기뿌리 하는 역할 뭐라 했어? 붙어서. 또 봐봐. 주요 내용밖에 안 물어보잖아. 2번도 지워버리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또 보시는 것처럼 수염 틸란드시아는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 말. 털로 양분 수분 얻는데. 그럼 3번 가봐. 사진 속 식물의 잎에 있는 털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활용됐다. 털의 기능? 뭐 하는데? 털을 통해서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지워. 이런 식으로 결국엔 내가 읽을 때 말하기 방식 그리고 주요 내용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 약간만 더 읽어보면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청중을 둘러보면 거의 모르시는 거냐. 이거 뭐야? 이거 체크해야지.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에게 배경 지식을 환기한다 이런 거잖아. 배경 지식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봐봐. 체크했지. 25번 2번 선지 봐봐.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2번 바로 찍어서 답을 내버리면 돼. 2번이 답이야. 그치? 그러면 계속 똑같이 읽으면서 주요 내용 파악하고 어차피
말하기 방식은 여기서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제 말하기 방식은 체크할 필요가 전혀 없어. 말하기 방식은 체크 안 해도 돼. 이거 문제 끝났으니까 체크하지 말고 그냥 쭉 주요 내용만 발견하면서 읽는다. 주요 내용 발견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제 푼다. 어차피 이게 답이니까 찍고, 다 찍었으면 이제 37번 가가지고 보기만 잘 읽어도 이 문제 풀 수 있다. 팁을 하나 주자면 약간 그냥 팁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37번은 5번에서 1번 순서로 읽고 5번. 그러니까 선지를 5에서 1순으로 읽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번 선지 학생 1, 2번 선지 학생 2, 3번 선지 학생 1, 2, 4번 선지 학생 1, 2, 5번 선지 학생 1, 2. 그러니까 수능 정도 난이도 되면은 솔직히 학생 1 하나 물어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 학생 2랑 엮어서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학생 1, 2 엮여 있는 그 부분부터 가보는 거야. 물론 답이 3번이라 가지고 순서는 상관없긴 했는데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짜고, 뭐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들어간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화법 정리하면, 가장 먼저 발문 읽어라. 두 번째 이거 말하기 방식 체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실시간인지 아닌지 체크해놔라.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문제면 보기만 잘 읽어도 된다. 지문 읽을 때는 뭐뭐 발견하라고? 말하기 방식하고 주요 내용 발견해라. 그래서 꼭 외워놔라. 이거 꼭 외워줘. 이거 이렇게 외워. 야, 암기해놔. 그리고 35번 문제 있지. 35번 이거 선지는 노트 정리를 좀 해줘. 이거 다 풀고 나서 여기 선지는 비언어적 표현, 배경지식 환기 이런 것들은 노트 정리를 해줘. 왜냐하면 내가 말했다시피 여기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핵심 요소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좀 해주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화법이고, 넘어가서 빠르게 두 번째. 여기도 똑같아. 순서 짜고 주요 정보 발견하면서 읽어야 한다. 순서 짜고 주요 정보 발견한다. 자, 순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먼저 여기 발문을 좀 읽어라.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의 대표가 쓴 건의문이다. 알겠어. 여기 두 번째 융합에서는 토론, 토의, 협상, 인터뷰, 면접 이런 거 나오거든. 여기 똑같아. 내가 다 기록해놨으니까 대화, 토론, 협상, 토의, 그 다음에 인터뷰 이런 거 핵심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가서 외우고, 어쨌든 발문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상황을 좀 그려본다. 아, 학생들이 대화네. 학생의 대표가 쓴 건의문이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건의할 거를 찾아낼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보고. 두 번째 여기 38번 보면 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고 있지. 여기 보면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물어보고 있지. 이거 다 실시간으로 풀면 된다. 실시간 어떻게 풀면 돼? 여기 읽고 와서 지우고, 여기 읽고 와서 지우고, 읽고 지우고, 읽고 지우고 계속 반복하면 된다. 여기도 이거 말하기 방식 물어보는 문제니까 노트 정리를 좀 해줘. 노트 정리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 알파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 일부라고 하니까 가를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가를 다 읽고 나서 풀 건데, 얘를 정보 털기 관점에서 좀 나눠가지고 좀 읽다가 여기까지 읽다가 뭐 이 정도면 정보가 쌓인 것 같아? 그럼 와가지고 좀 지워줘. 얘도 마찬가지. 좀 읽다가 쌓인 것 같아? 그럼 와가지고 좀 지워. 오케이? 정보 털기. 얘는 가지면 다 읽고 나서 푸는 거. 그 다음에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가의 A가 가마를 고려해 나에 반영된 거. 그러면 얘는 가와 나를 연결하는, 내가 이거 체크를 해놨잖아. 빌런 문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 3점짜리. 일단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지문을 쭉 읽었어. 40번 문제는 가지문을 쭉 읽었어. 내가 주요 내용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나지문을 읽을 때 가지문의 주요 내용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보면, 여기 교과 가사에 씩씩한 권하의 청년 일꾼이여라는 구절이 반복되었다고 해. 이런 가사는 개교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던 특정 역할만을 강조한 거라고 뉴스에서 그러더라. 그러니까 특정 역할만 강조하니까 바뀌었다는 거지, 교과 가사가. 아, 그래? 그런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바꾼 거구나.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우리 학교 교훈도 문제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나 봐봐.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인근 학교인 땡땡고가 학교 구성원의 노력 끝에 교과 가사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땡땡고에 변경된 교과 가사는 이전과 달리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왜 바꾼 거야? 특정 역할만을 강조했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달라. 연결.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 이런 식으로 와야 그제서야 40번 문제가 좀 풀려. 가나를 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좀 연결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걸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돼. 40번 문제 잘 풀려면 좀 연습을 해달라. 자, 그 다음 41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AE, 이거는 글쓰기 방식의 실시간 문제고, 쌤 글쓰기 방식 개념을 모르는데요. 마찬가지지. 내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 글쓰기 방식 개념, 여기 장문의 핵심 요소, 주요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외워놔. 글쓰기 방식. 그리고 당연하지만 노트 정리 플러스 알파 노트 정리까지 좀 해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 방식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풀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면 돼? A 부분 보고 바로 가서 풀기, B 부분 보고 바로 가서 풀기, C 부분 보고 바로 가서 풀기, D 부분 보고 바로 가서 풀고, E 부분 보고 바로 가서 푼다. 오케이?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정말 많아. 그치? 얘 가지문 읽으면서도 38번 신경 써야 되지, 39번 신경 써야 되지. 나지문 읽을 때는 가나지문 연결 신경 쓰면서 40번 문제 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얘 읽으면서도 41번 이거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지. 신경을 써가면서 풀어야 돼. 야, 무지성으로 그냥 가쭉 읽고 나쭉 읽은 다음에 문제 풀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어. 지문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 집약적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42번 같은 경우 얘는 고쳐쓰기 문제고, 문단을 미리 나눠 놓으면 이런 거 풀기가 편해. 얘 보면 5문단 초고 이야기하니까 5문단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지문 봐서 문단을 미리 나눠버려. 문단을. 그러면 5문단이라 하면 얘잖아. 그럼 얘가 바뀔 거 아니야. 여기 5문단이 바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5문단 바뀌니까 쭉 읽으면서 내가 나머지 문제를 신경 쓰고, 이거 쭉 읽을 때 나머지 문제를 신경 쓰고, 얘 읽을 때는 얘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얘만. 그래서 내가 나지문 읽을 때는 당연하지만 41번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면서 오고 40번까지 신경을 쓰겠지만 가나의 연결을 통해서 40번까지 신경 쓸 텐데, 여기 5문단에 한정해서는 42번에 겨냥해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목적을 세팅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요 정보,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 그리고 주요 내용까지 싹 다 발견하면서 읽어가야 한다. 오케이? 잘할 거라고 믿어.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되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 다시 한 번만. 융합지문을 딱 마주쳤을 때 뇌정지가 오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먼저 발문을 읽어. 두 번째, 38번 실시간 문제를 먼저 읽어. 말하기 방식 물어볼 거니까 당연하지만 가지문 읽을 때는 말하기 방식도 발견하면서 읽어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39번 읽어보니까 얘는 가지문 다 읽고 나서 풀던지 아니면 가지문 읽어가면서 중간에 풀던지. 40번 읽어보니까 얘 무조건 나의 반영이니까 가나를 연결하면서 읽어야겠어. 좀 나지문 읽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세팅하고, 41번 보면은 실시간이니까 실시간으로 나지문 읽으면서 풀게. 42번 같은 경우는 5문단 바꾼다고 했으니까 쭉 읽다가 5문단 나오면 신경 써서 42번 문제 풀겠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풀겠지. 순서를 다 지정을 해놨으니까. 자, 쭉 읽어. 기억 나왔어? 풀어. 니은 나왔어? 풀어. 디귿 나왔어? 풀어. 리을 나왔어? 풀어. 미음 나왔어? 풀어. 어쨌든 얘 지문은 끝나 있을 거야.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얘도 지문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든지 어쨌든 가지문 다 읽으면 끝나 있을 거야. 그 다음 나지문을 읽겠지. 나지문 읽을 때 생각은 첫 번째 글쓰기 방식 발견할 거야. 두 번째 주요 내용 발견할 거야. 세 번째 가나지문, 가지문과 나지문을 연결하면서 읽을 거야. 왜? 40번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실시간도 풀 거야. 5문단 들어가면 이거 초고도 풀 거야. 목적을 세팅하고 들어가라고. 읽어. A 나왔어? 풀어. B 나왔어? 풀어. C 나왔어? 풀어. D 나왔어? 풀어. 어째? 끝나 있어. 다 읽었어? 5문단까지 왔어? 5문단? 끝냈어. 그럼 나머지 하나, 40번 딱 하나 남았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침착하게, 내가 어쨌든 나지문 읽어가면서 가나를 붙여 읽었으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읽어보는 거야. 천천히 침착하게. 근데 대신 딱 하나만 기억해줘. 막히면 40번 문제같이 3점짜리에서 막히면 그냥 제발 넘어가줘. 여기서 시간 쓰고 막 그러면은 진짜 화작이 걷잡을 수 없이 시간이 낭비되거든. 그러니까 제발 40번 문제는 막히면 제발 넘어가 달라. 제발 이거 잘 하기 힘든 거 알아. 근데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막히면 제발 넘어가 주세요. 오케이. 제가 넘어가서 장문. 자, 어차피 여기 내가 준 PDF에 개념이나 이런 거 순서나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융합도 시간 내로 그냥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와서 우리 장문. 장문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문제 출제되는데 주요 정보하고 순서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주요 정보 순서 신경 쓰겠는데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장문은 총 3가지 단계로
이제 글을 쓰는데 어차피 장문이라는 건 글쓰기잖아, 그치? 메모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초고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퇴고를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 우리 글 쓰잖아, 글. 글쓰기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글로 받아 적는 건 아니잖아. 가장 먼저 우리는 메모를 해볼 거야.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지? 그 다음에 누가 읽을 거지? 예상 독자도 고려해보고, 주제는 뭐지? 그 다음에 글쓰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쓰지? 이런 것들을 다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메모장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초고를 쓸 거란 말이야. 초고라는 거는 첫 번째 글이야, 첫 번째 글. 근데 이 초고라는 게 아무리 메모를 잘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 뭐 비문도 있을 거고 문법 구조도 안 맞을 거고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거고, 심지어는 뇌피셜로 쓴 부분들도 많을 거야. 나의 뇌피셜. 그냥 뭐 경제가 안 좋아졌네요. 내가 경제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다 내 뇌피셜인 거잖아, 그치? 이런 뇌피셜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수정을 거쳐야 돼. 그게 퇴고라고 부르는 건데, 이 퇴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첫 번째, 근거를 더해주는 거야. 뇌피셜에다가 근거 더하기. 너희도 알겠지만 45번 자료 활용 문제야. 그 다음에 고쳐쓰기를 하는 거야. 고쳐쓰기. 뭐 비문이 있거나 아니면 빼야 될 거 있으면, 삭제할 거 있으면, 아니면 추가할 거 있으면 고쳐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냐? 쉽게 말해서 장문이라는 건 어차피 메모, 초고, 퇴고 순으로 장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문제풀이도 메모, 초고, 퇴고 순으로 문제 풀면 된다. 쉽게 말해 43번 문제가 메모 문제야. 메모.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물어보고 있는 메모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읽는 거야. 왜? 메모를 먼저 읽고 정말로 얘가 초고에 잘 반영됐는지를 미리 너가 초고 읽을 때 확인을 해보는 거지. 어쨌든 43번을 먼저 읽는다. 이건 메모니까. 메모. 자, 그 다음에 44번 보면은 얘는 조건 반영해서 글쓰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얘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메모를 토대로 초고를 너가 작성해보라는 문제야. 두 번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두 번째에 푼다. 두 번째, 우리가 글을 써보자. 대신 여기 있는 조건은 무조건 잘 반영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얘가 메모야. 얘가 메모. 그 다음에 여기가 초고야. 너가 작성해야 되는 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고를 할 때는 근거를 더해줄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를 좀 더해줄 거다. 그럼 우리 한번 순서를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장문을 마주했다고 쳐봐. 장문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고 치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이렇게 있네? 43번 보니까 메모네? 그럼 나 얘 먼저 읽을 거야. 44번 보니까 조건 반영 글쓰기네? 그러면 얘는 지문 다 읽고 나서 여기 부분 오면 문제 풀게. 그 다음에 얘 보니까 자료 활용 문제네? 얘는 퇴고 문제니까 마지막에 근거 더하는 거 신경 써야겠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세팅을 다 했지. 그러면은 읽어. 기존 항공유와 대비해서 서술을 했는지, 단계적으로 서술을 했는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을 시기별로 말했는지, 경제적 효과를 국가별로 분석했는지. 오케이, 알겠어. 대비, 과정, 묻고 답하는 방식, 이 정도 기억해 놓은 상태로 읽어가는 거야. 환경의 날을 맞아 교재 지속 가능한 항공유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함. 이 장문상은 또 마찬가지로 메모니까 꼭 반드시 정확하게 읽어주고, 환경의 날, 지속 가능 항공유, 얘가 아마도 주제겠지. 주제. 알리는 글이라는 건 글의 목적이겠지. 아이고, 글의 목적, 얘가 주제. 어쨌든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주요 내용과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2017년 즈음에 스웨덴에서 플리그스캄 운동이 일어났다. 플리그스캄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스웨덴도 중요하지 않아. 2017년도 중요하지 않아. 주요 내용이 아니라 세세한 내용이니까. 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의미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환경을 생각하여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 이거는 그냥 비행기 대신에 기차 타자는 거네. 왜? 그런데 비행기를 타야 할 때 환경을 위한 선택은 없을까? 최근 기존 항공유의 대안으로, 여기서부터 주목해야지, 주목받는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 드디어 우리의 주제에 직결되는 그게 나왔네. 알아보자. 지속가능 항공유란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면서도 화석연료가 아닌 폐기물이나 작물 등을 원료로 생산된 연료이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구나,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거 왜 나온 거야? 개념 정의 해주고 있는 거야. 개념 정의. 어쨌든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폐기물로는 계속 읽어보면, 폐기물로는 폐식용유, 폐목재 등이 사용되고, 작물로는 기름여자나 옥수수 등에 쓰이는데 유럽연합은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규제하고 있다. 알겠어. 폐기물도 있고 또 작물도 쓰이는데 유럽연합은 규제 좀 하고 있구나. 지속가능 항공유는 지금 내가 주요 정보를 위주로, 주요 내용을 위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야. 지속가능 항공유는 별도로 비행기를 개조할 필요 없이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효율성. 장점 이야기하고 있네. 장점.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다. 똑같아. 장점 또 설명해 주겠네. 장점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원료 생산부터 연료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데 지속 가능 항공유는 화석 연료로 만든 기존 항공유에 비해 여기 있네. 비해. 동그라미 쳐야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장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체크해야지. 43번, 1번. 지속 가능 항공유를 기존 항공유와 대비하여 서술했다. 발견했지? 바로 그냥 찍어서 지워버려. 그럼 끝났어. 또 읽어. 이런 장점 때문에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어.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지속 가능 항공유를 최소 2% 이상 섞도록 의무화하고 혼합 비율을 점차 높여 2050년에는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알겠어? 우리나라도 2017년에 1% 내외로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 현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제도나 추세.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에 의무화를 앞두고 지속 가능 항공유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 부족할 수도 있겠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석유 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 항공유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 결국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근데 잘 봐.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부실하단 말이야. 근거가. 그러니까 어떤 근거냐? 공급 역량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족 상황에 대비될 건데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근거가 부족한 걸 어디서 채워줘야겠어? 당연하지만 45번 이 근거 안에서 채워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항공유가 부족해라는 이 말을 이런 통계 자료 혹은 신문 기사 인터뷰 갖다 놓고 채워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읽었다고 치면 얘는 여기 조건 잘 반영해서 문제 풀면 되고 순서는 어차피 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45번 문제 풀 때는 이거 좀 기억해야 돼. 미리 세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자료를 그냥 대충 훑고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면 막히면 정말 위험할 뿐더러 이러면 더 느리게 풀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통계자료를 봤지. 배출량. 기차, 버스, 비행기, 소형차 이런 거 봤어. 보니까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아. 그러면 이게 어느 문단에 들어갈 건지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 미리. 자, 다시 자료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결국 내가 이 지문을 다 읽었다고 쳤을 때 자료 활용 문제는 미리 세팅을 좀 해보는 거야. 미리 세팅. 그러니까 미리 세팅한 거 뭐냐? 이렇게 풀면 돼. 내가 통계자료를 그냥 막 쭉 읽어가는 건 아니야. 통계자료를 쭉 막 읽은 다음에 막 내려간다? 이게 절대 아니고 기억을 읽어봐. 운송수단별 탄소 배출량, 기차, 버스, 비행기. 비행기가 285로 가장 높아.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 104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그러면 내가 이걸 읽고 그래가 아니라 여기 봐봐.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것이다라는 이 운동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선 기억-1은 왠지 1문단에 들어갈 것 같아. 이걸 미리 세팅하라는 소리야. 왠지 1문단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억-1을 활용하여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는 내용으로 시간 손실을 감수하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라는 배경을 여기 보이잖아. 1문단에 보강한다. 1문단. 내가 미리 여기서 얘 왠지 1문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라고 세팅을 해놨으면 그럼 이거 선지 보는 게 아예 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오케이. 기억-2도 마찬가지야. 지속가능 항공유 필요량 전망 이런 걸 읽었잖아. 지속가능 항공유 필요량 전망이 2045년에서 2050년까지 계속 쭉 늘어갔어. 왠지 필요량 전망 관련해서는 여기 문단 중에 어딘가에 들어갈 것 같단 말이지. 연말을 앞두고 지속가능 항공유의 부족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공급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필요량은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아마도 5문단에 기억-2가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기억-2가 5문단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2번 선지 읽어봐. 기억-2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지속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까지 높이는 근거? 4문단? 전혀 아니지. 혼합 비율과 필요량은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2번이 답.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얘는 자료를 그냥 무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미리 너가 이 자료가 몇 문단에 들어갈지를 세팅해 보는 거야. 미리 몇 문단에 이 자료가 필요한지를 세팅해 보겠다. 자료를 읽을 때 얘도 마찬가지. 신문기사 읽고 얘가 몇 문단에 들어가면 알맞을까? 어차피 초고를 퇴고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더하는 거라면 몇 문단에 얘가 들어가야 할까? 뭐 한 3문단 정도? 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한 2문단 정도? 여기 들어가면 딱일 것 같아. 그럼 이거 보면서 얘는 3문단이네? 얘는 5문단이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봐. 기억다시가 내가 5문단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했잖아. 근데 5번 선지 보면 기억다시2와 디귿을 활용하여 5문단에 보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 너가 미리 세팅을 하고 들어가면 선지 판별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 훨씬 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법과 작문을 풀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기 있는 개념은 꼭 다 암기를 하자. 여기 순서도 있고 여기 개념들 다 있으니까 개념 암기를 좀 해주자. 그리고 개념 암기 플러스로 더 나아가서 노트 정리를 또 좀 해주자. 그래서 우리 영상의 방법론을 다 배웠어. 방법론이라고 하면 계속 말하지만 주요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 주요 정보 그거 너희가 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를 좀 따져봐야 된다. 순서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풀면 되고, 개념을 좀 암기해주고 방법론에 따라서 매일 한 세트씩 EBS 아예 가가지고 그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프린트 해가지고 매일매일 풀어. 그 다음에 개념 문제는 노트 정리를 좀 해달라. 아까 말했지만 35번, 38번, 41번, 43번 이 개념 단독 문제는, 개념 말하기 방식이나 글쓰기 방식 단독 문제는 노트 정리를 좀 해서 플러스 알파를 챙기자.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순서 짜는 거 모르는 거 있거나 아니면은 개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좀 남겨라. 카페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카페 가입해가지고 질문을 좀 남겨달라. 이렇게 뭐 질문 남긴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내가 직접 답변해 줄 테니까 질문을 좀 남겨달라. 그리고 우리 목표 다시 한번 잊지 말게. 화작 15분 컷 어떻게든 만들고, 독서론도 5분이면 많아. 독서론도 5분 이상 주는 거는 많으니까 실상 이거 두 개 합쳐서 14문제 우리 20분 안에 다 맞기, 이것부터 이뤄보자. 이거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목표 문학으로 나아가보고, 또 그 다음 목표 독서로 나아가보자. 오케이? 쌤 그러면 화작만 공부하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야. 화작, 문학, 독서 다 공부하되 지금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추고, 이게 달성되면 두 번째 포커스는 여기, 세 번째 포커스는 여기다 맞추겠다, 이 이야기인 거니까. 알겠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는 문학 이야기, 독서 이야기 먼저 해보자. 독서 푸는 방법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문학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